한밤중 미용실에 스며든 발자국. 불길 속에 사라진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거짓 유언장, 도둑 계좌, 그리고 피보다 진한 배신. 끝까지 들어야만 알 수 있는 섬뜩한 반전. 지금 인생 청취록이 시작됩니다. 부산 영도의 골목은 언제나 짠내를 머금고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좁은 길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빨래줄에 널린 옷가지들을 나풀나풀 춤추게 했다. 바다빛 해어는 그 골목 한가운데 기역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길목에 자리하고 있었다. 간판은 바다 색깔처럼 파란색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연한 하늘색으로 발해 있었다. 윤지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9시에 문을 열었다. 62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젊은 미용사들을 부러워하게 만들었다. 특히 시니어 롱펌 분야에서는 부산 전역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지연 원장한테 맡기면 20살은 젊어 보인다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가게 안은 작지만 아늑했다. 미용 의자 4개가 거울 앞에 나란히 서 있고 한쪽 구석에는 파마용 건조기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 있었다. 벽에는 다양한 헤어스타일 사진들이 붙어 있었지만 대부분 10년도 더 된 것들이었다. 지연은 새로운 유행보다는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주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왔다. 장마철도 아닌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들이 쏟아져 내렸다. 오전 손님 2명을 마무리하고 지연은 잠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잔잔히 흘러나왔다. 오후 2시쯤 가게 문이 살며시 열렸다. 바람과 함께 한 여자가 들어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당당한 인상이었다. 젖은 우산을 털면서 그녀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있으실까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긴장한 기색이 엿보였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네, 물론이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원장님, 저 엄마 머리처럼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지연의 손을 멈추게 했다. 엄마? 처음 보는 손님이 갑자기 엄마 얘기를? 지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어딘지 낯익었다. 아니, 낯익다는 표현보다는 그리워했던 얼굴 같았다. 이분이 어머님이세요? 네.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여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다. 지연은 사진을 손님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어머님이 참 예쁘셨네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한나경이에요. 쇼핑몰을 작게 운영하고 있어요. 한나경. 지연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도 어쩐지 친숙했다. 나경을 미용 의자에 앉히면서 지연은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지난 40년간 수많은 손님들의 머리를 해왔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롱펌으로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하셨던 스타일로. 지연은 나경의 머리카락을 만져보았다. 굵기와 결이 좋았다. 롱펌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런데 나경의 머리를 만지는 순간 지연은 묘한 향을 맡았다. 샴푸 냄새도 아니고 향수 냄새도 아닌 어딘지 익숙한 향이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나경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자신이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네. 괜찮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지연은 마음을 가다듬고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이 어수선했다. 나경의 옆모습을 볼 때마다 예전에 본 적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특히 나경이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릴 때의 턱선이 그랬다. 원장님은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나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30년 넘었어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럼 이 근처 사람들 다 아시겠어요? 거의 다 알죠. 골목이 작으니까. 그런데 나경 씨는 어디 사세요? 해운대 쪽이요. 좀 멀긴 한데. 원장님 소문을 듣고 왔어요. 해운대에서 영도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다.
롱펌 하나 하러 이렇게 먼 곳까지 올 이유가 있을까? 지연은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손님의 사생활을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작업이 끝날 무렵 나경이 말했다. 원장님,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을까요?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요. 물론이죠. 그런데 롱펜이 벌써 망가졌나요? 아니에요. 관리받으러 오려고요. 제가 머리 관리에 좀 신경을 쓰거든요. 나경은 계산을 하면서 현금을 꺼냈다. 카드나 계좌이체를 제안했지만 현금이 편하다고 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현금만 쓰는 사람도 있구나, 지연은 생각했다. 문을 나서면서 나경이 돌아보며 말했다. 원장님,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원장님 같은 분한테 머리를 맡겼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경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연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이 손님과의 만남이 단순히 미용실 손님과 원장의 관계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연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나경을 생각했다. 그 익숙한 향, 낯익은 옆모습, 그리고 엄마 머리처럼이라는 말.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저 새로운 단골 손님이 생긴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설렘과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주가 기다려졌다. 나경이 약속대로 올까?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지연은 그렇게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도 나경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일주일이 흘렀다. 지연은 그동안 나경을 계속 생각했다. 새벽에 일어나 미용실 문을 열 때도, 단골 할머니들의 머리를 해드릴 때도, 저녁에 정리를 하며 문을 닫을 때도 마음 한구석에서 나경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특히 그 익숙한 향이 자꾸만 떠올랐다. 어디서 맡았던 냄새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다. 목요일 오후 2시. 나경이 약속대로 왔다. 지난주와 똑같은 시간이었다.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차분하고 신중한 모습이었다. 검은색 원피스에 작은 핸드백 하나만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나경 씨,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경을 미용 의자에 앉히면서 지연은 그녀의 머리 상태를 확인했다. 롱펌이 아직 살아있었다. 일주일 만에 관리받으러 올 정도로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 머리 상태가 좋네요. 그런데 정말 관리만 받으시려고요? 나경은 잠시 침묵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지난번과는 다른 사진이었다. 이번에는 좀 더 오래된 것 같았다. 원장님, 이것 좀 봐주세요. 지연이 사진을 받아들고 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흑백 사진이었지만 선명했다. 여자의 얼굴이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이 사진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자신이었다. 40년 전 20살이었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는 원장님 이야기 혹시 아세요? 나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이 사진이 나경의 손에 있을까? 어디서 구하신 사진인가요? 어머니 유품에서 나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잘하면 이 사진의 주인을 찾아보라고 하시면서요.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미혼모였던 시절, 세상의 시선을 피해 숨어 지내던 그때, 아이를 낳고도 기를 수 없어서 입양을 보내야 했던 그 아픈 기억들. 원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나경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진을 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건가요? 혹시 아실까 해서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분을 아시거나 이 아기에 대해 아시는 게 있을까 해서요. 나경의 말을 들으며 지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젊은 여자가 설마 자신이 보내야 했던 그 아이일까?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40년 전 일이고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이 사진 속 아기가 나경 씨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는 입양아예요. 나경의 고백에 지연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입양아. 40년 전에 보낸 아이. 그리고 이 사진. 입양 기록 같은 건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당시에는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양부모님도 자세한 건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냥 이 사진 하나와 몇 가지 물건들만. 지연은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다. 분명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때 입었던 흰색 블라우스도 기억났다.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순간의 감정도 생생했다. 원장님, 전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어요. 나경의 말에 지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유전자 검사요? 네. 혹시 몰라서요. 이 사진을 보는 순간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원장님을 처음 봤을 때도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나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확신에 찬 눈빛이었다. 그런데 왜 하필 저와요? 이 사진 속 여자분이 원장님과 너무 닮았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나경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원장님에게서 특별한 향이 나요. 어릴 때부터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향이요. 지연의 가슴이 쿵했다. 향? 자신에게서 나는 향을 나경이 기억한다고. 무슨 향인데요? 라벤더와 바다 냄새가 섞인 것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릴 때 꿈에서 자주 맡던 냄새예요.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목을 만졌다.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핸드크림이었다. 라벤더 향이 나는 크림의 바다가 가까운 이곳에 짠내가 배어 있었다. 원장님, 혹시... 나경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미용실 문이 열렸다. 단골 손님인 박만수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원장, 안녕하세요. 아, 만수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연은 나경을 보며 말했다. 나경 씨, 오늘은 머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요. 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거울을 통해 바라본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확신이 담겨 있었다. 머리 정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나경이 조용히 말했다. 원장님, 유전자 검사. 생각해보세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계산을 했다. 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보며 한마디 더 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올게요. 그때까지 생각해보세요. 나경이 나간 후 지연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박만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원장,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40년 전의 비밀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았다. 그동안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옛날 상자를 꺼냈다. 침실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 그 안에는 40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병원 기록지, 아기용품 하나, 그리고 나경이 가져온 것과 똑같은 사진의 다른 한 장. 정말 내 아이일까?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이가 이렇게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유전자 검사. 그것만이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연은 두려웠다. 만약 정말 나경이 자신의 딸이라면? 아니면 아니라면? 어느 쪽이든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일 것 같았다. 창밖으로 영도의 밤바다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는 변함없이 들려왔다. 지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긴 밤을 보냈다.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면서 그 주 화요일 밤 지연은 평소보다 늦게 미용실 정리를 마쳤다. 마지막 손님이 저녁 6시에 끝났는데도 계속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나경과의 만남 이후 마음이 계속 어수선했다. 유전자 검사에 대한 생각, 40년 전 기억들, 그리고 만약 정말 나경이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늘은 정말 늦었네. 지연은 한숨을 쉬며 창고로 향했다. 파마롤과 염색약, 각종 미용 도구들을 정리하려고 했다. 창고는 미용실 뒤편에 따로 마련된 작은 공간이었다. 오래된 건물이라 전기선도 낡아서 가끔 불안하긴 했지만 그럭저럭 쓸만했다.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전등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더니 희미한 불빛을 내뿜었다. 역시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선반 위에 어지럽게 놓인 미용 도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났다. 무슨 냄새지? 지연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의 출처를 찾았다. 창고 한 구석 전기 콘센트 근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낡은 전선이 합선을 일으킨 것 같았다. 아, 큰일 났다. 지연은 급히 메인 전원을 차단했다. 다행히 연기는 금방 멈췄지만 이미 근처에 쌓여있던 수건들과 종이 상자 몇 개가 타기 시작했다. 불이야. 불. 지연은 소리치며 물을 가져왔다. 하지만 불은 생각보다 빨리 번졌다. 당황한 지연이 119에 신고하려는 순간 건물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 시설이 오래되긴 했지만 다행히 스프링클러만큼은 제대로 작동했다. 찬물이 창고 전체에 뿌려지면서 불은 금방 꺼졌다. 하지만 창고 안은 물과 연기, 그 흐름으로 엉망이 되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미용실 내부까지 물이 스며든 것이었다. 소방서 사람들이 와서 확인한 결과 다행히 큰 화재는 아니었다. 전선 합선으로 인한 작은 화재였고 스프링클러 덕분에 빨리 꺼졌다. 하지만 피해는 만만치 않았다. 원장님, 계산대 쪽 전자기기들은 모두 물에 젖어서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방관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한숨이 나왔다. 결제 단말기, 컴퓨터, 외장하드까지 모두 물에 젖어 고장났다. 특히 외장하드에는 지난 몇 년간의 고객 정보와 매출 기록들이 모두 들어있었다. 백업을 해두지 않은 것이 후회됐다.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방관이 물었지만 지연은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일단 물청소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밤늦게까지 정리 작업을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피곤에 절어서 은행에 갔다. 보험 처리를 위해 피해 상황을 정리하고 당분간 필요한 자금을 확인해야 했다. 창구에서 통장 정리를 해달라고 했다. 잠깐만요, 원장님. 은행 직원의 표정이 이상했다.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혹시 어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셨나요? 온라인 쇼핑요? 저는 인터넷 쇼핑 잘 안 해요. 왜 그러세요? 어제 밤과 오늘 새벽에 온라인 결제가 여러 건 나갔네요. 총 300만 원 정도. 지연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300만 원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직원이 명세서를 건넸다. 확인해 보니 정말로 어젯밤 10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여러 차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다. 쇼핑몰 이름은 니나의 드레스룸이었다. 니나의 드레스룸.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IP 추적을 요청하시겠어요? 경찰 신고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연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화재로도 충분히 힘든데 이런 일까지. 그런데 니나의 드레스룸이라는 쇼핑몰 이름이 왠지 익숙했다. 어디서 들었을까? 일단 신고부터 하겠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피해 신고를 했다. 담당 경찰관이 조사를 시작했다. 사기 사건이 많아서 IP 추적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네요. 특이한 점이요? 결제가 이루어진 시간대를 보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데 이때가 화재 신고 시간과 겹치네요. 혹시 그때 미용실에 누가 있었나요? 지연은 생각해봤다. 화재가 난 건 밤 9시 반쯤이었다. 그 이후로는 소방관들과 정리 작업을 했다. 하지만 10시 이후에는 혼자였다. 10시 이후로는 혼자 있었어요. 그럼 누군가 원장님의 카드 정보를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경찰관이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미용실 컴퓨터나 결제 단말기를 다른 분이 사용할 수 있었나요? 글쎄요. 손님들은 결제할 때만 단말기를 사용하고. 그런데 컴퓨터는 화재로 망가져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IP 추적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니나의 드레스룸이라는 쇼핑몰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계속 마음에 걸렸다. 분명 어디서 들은 이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떠올랐다. 나경이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었다. 혹시 그 쇼핑몰 이름이 니나의 드레스룸일까? 아니다, 그럴 리 없다. 나경은 현금으로만 계산했고 자신의 카드 정보를 알 리도 없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원장님, IP 추적 결과가 나왔는데 좀 이상해요. 어떻게요? 결제가 이루어진 IP가 원장님 미용실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나옵니다. 지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미용실 내부? 그럼 누군가 화재 당일 밤에 미용실 안에서 자신의 카드로 쇼핑을 했다는 뜻인가? 그럴 리가. 그날 밤에는 저 혼자 있었는데. 혹시 직원분이 있으시나요? 아니요, 저 혼자 운영해요. 그럼 혹시 미용실 열쇠를 가진 분이 다른 분도 있나요? 지연은 생각해봤다. 열쇠를 가진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아니, 잠깐. 예전에 청소 아주머니에게 여분 열쇠를 맡긴 적이 있었나? 기억이 확실하지 않았다. 원장님, 이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 무단으로 미용실에 들어와서 원장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쇼핑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경찰관이 말을 멈췄다. 두 번째는 뭐요? 미용실 내부에 있던 누군가가. 혹시 의심되는 분이 있으시나요? 지연의 머릿속에 나경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나경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 첫인상도 좋았고 정중하고 차분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나경이 매번 현금으로만 계산하는 것, 정확한 시간에만 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화재가 난 그날이 나경을 만나기로 한 목요일 이틀 전이었다는 것. 원장님, 혹시 원장님을 협박하거나 돈을 요구한 사람이 있었나요? 경찰관의 질문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화재와 계좌 도난, 그리고 나경의 등장.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그날 밤 지연은 잠들 수 없었다. 내일이면 나경이 또 올 예정이었다.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까? 혹시 정말 나경이 이 모든 일과 연관이 있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목요일 오전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에 나왔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나경에 대한 의심과 모성의 사이에서 마음이 계속 흔들렸다. 오후 2시에 나경이 올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다. 미용실 정리를 하던 중 우편함에서 등기우편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법무법인 정의. 내용 증명이었다. 법무법인에서 웬 편지가.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면서 얼굴이 점점 하얘졌다. 친생자 확인 및 상속권 주장에 관한 통지서.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다. 발신인은 한나경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고 윤순덕 지연의 어머니 명의 유언장에 따라 미용실 소유권을 포함한 상속권을 주장한다. 지연은 편지를 여러 번 읽어봤다. 유전자 검사? 언제 했다는 건가? 자신은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첨부 서류를 확인해봤다. 첫 번째는 유전자 검사 사본이었다. 검사 기관 도장과 함께 친생자 관계 99.9% 확률이라고 적혀 있었다. 검사 대상자는 윤지연과 한나경이었다. 이게 뭐야? 언제 내가 검사를 받았다고? 두 번째 첨부 서류는 유언장이었다. 지연의 어머니 윤순덕 명의로 손수 작성한 자필 유언장 형태였다. 미용실 바다빛 헤어와 관련 부동산 일체를 외손녀 한나경에게 상속한다.
딸 윤지연은 평생 미용실 운영권을 가지되 소유권은 외손녀가 갖는다. 날짜는 작년 3월 15일로 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이상함을 느꼈다. 3월 15일, 그날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지연은 급히 서랍에서 어머니의 병원 기록을 찾았다. 3월 15일 기록을 확인해 보니 어머니는 하루 종일 병원에 계셨다. 그런데 유언장 하단에는 동사무소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상해. 병원에 계셨던 날인데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지연은 급히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작년 3월 15일에 윤순덕이라는 분이 유언장 공증을 받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답했다. 3월 15일 공증 기록이 있긴 한데 좀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그날 공증을 담당한 직원이 병가를 냈거든요. 독감으로 일주일 정도 쉬었는데 그런데 기록에는 공증이 되어 있네요.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했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고 담당 직원은 병가 중이었는데 공증 기록이 있다니. 혹시 그때 대신 공증을 해준 직원이 있나요? 그건 기록을 더 자세히 봐야겠네요. 내일 정식으로 조회 신청해 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유언장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다. 어머니의 필체는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평소 어머니가 쓰시던 글씨보다 더 또박또박하고 정성스러웠다. 어머니가 이런 유언장을 남기셨을 리가. 어머니는 생전에 미용실을 지연에게 물려주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외손녀라니 그것도 입양 보낸 아이의 아이에게 상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됐다. 오후 1시 미용실 문이 열렸다. 단골 손님인 오혜자 할머니가 들어왔다. 원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아, 혜자 할머니.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지연은 혜자 할머니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혜자 할머니는 이 동네 토박이로 지연의 어머니와도 친했던 분이었다. 어머? 그런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순덕이가? 혜자 할머니의 반응은 지연과 같았다. 순덕이는 죽기 전까지도 미용실은 지연이 내가 물려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웬 외손녀? 할머니, 혹시 작년 3월 15일에 어머니 만나신 적 있으세요? 3월 15일? 그때면. 아, 맞다. 그날 내가 병원에 문병 갔었어. 순덕이가 많이 약해져 계시더라고. 정말요? 몇 시쯤이었어요? 오후 내내 있었지. 2시쯤 가서 저녁 먹을 때까지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지연은 혜자 할머니의 말을 듣고 확신했다. 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병원에 계셨다. 동사무소에 가서 유언장 공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머니, 혹시 그때 다른 사람도 문병 왔었나요? 글쎄. 아, 그런데 이상한 여자 한 명이 왔더라고. 이상한 여자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는데 순덕이 친척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순덕이가 못 알아보시더라고. 치매기가 있으셔서 그런가 했는데 지연의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30대 젊은 여자라니. 혹시 나경인가?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키는 보통이고 깔끔하게 생겼더라고. 그런데 계속 순덕이한테 뭘 물어보더라니. 도장이 어디 있냐고, 통장은 어디 있냐고.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경이 어머니를 만났었다는 건가? 그리고 도장과 통장을 물어봤다니. 할머니, 그 여자 이름 혹시 들으셨어요? 이름은 한나경이라고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지연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나경이 어머니를 만났고 도장에 대해 물어봤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유언장이 나타났다. 오후 2시가 되었다. 약속 시간이었다.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경이 올 시간이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나경이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나경 씨. 지연은 나경을 바라봤다. 이 젊은 여자가 정말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모든 것이 오해인가? 원장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걱정하는 표정도 진짜 같았다. 나경 씨, 혹시 우리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지연의 질문에 나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뵈었어요. 혹시 제 친할머니가 아닐까 해서. 그때 뭘 물어봤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 좀 들려달라고 했죠. 나경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지연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경 씨, 이거 봐요. 지연은 유언장을 나경에게 보여줬다. 나경은 유언장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예요? 당신 법률 대리인이 보낸 거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와 함께. 나경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원장님, 저는 이런 유언장이 있는지 몰랐어요. 법률 대리인이라니. 저는 변호사를 고용한 적이 없는데. 그럼 이 유전자 검사는 뭐예요? 당신과 제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확인해 보겠어요. 나경의 표정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진짜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연기하는 것 같기도 했다. 나경 씨, 정말 이 일과 관련이 없어요? 원장님 믿어주세요. 저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 제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경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겼다. 하지만 지연은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때 미용실 전화가 울렸다. 경찰서에서였다. 원장님, 니나의 드레스룸 실소유자를 확인했습니다. 한미라라는 분인데 혹시 아시나요? 지연은 나경을 바라봤다. 나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미라요? 나경 씨,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나경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이모예요. 제 이모예요. 나경의 고백에 지연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결국 나경의 가족이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다. 전화기 너머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원장님, 혹시 한미라라는 분을 아시나요? 지연은 나경을 바라보며 답했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나경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경 씨, 이제는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당신 이모가 왜 우리 미용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경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원장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모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줄은. 그럼 처음부터 다시 말해보세요. 당신이 여기 온 진짜 이유가 뭐예요? 나경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제가 입양하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친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모가 원장님이 제 친어머니일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죠? 이모가 예전에 이 동네에서 살았대요. 그때 원장님 어머니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미혼모였을 때 일을 알고 있었다고.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한미라라는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했다. 그래서 당신을 여기로 보낸 거군요? 네. 처음에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확인만 해보자고. 그런데 나경이 말을 멈췄다. 지연은 계속하라고 재촉했다. 그런데 뭐예요? 첫 번째 만났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이모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원장님이 언제 미용실에 혼자 있는지, 어떤 손님들이 오는지. 지연은 소름이 돋았다. 그럼 한미라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인가? 그때 미용실 문이 열렸다. 박만수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했다. 원장, 지금 시간 있어요? 급한 얘기가 있어서요. 지연은 나경을 보고 말했다. 나경 씨, 잠깐 기다려주세요. 할아버지 먼저 뵙고요. 박만수 할아버지는 나경을 흘끗 보더니 지연에게 귀띔했다. 원장, 이 아가씨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요. 지연은 깜짝 놀랐다. 나경 씨 관련해서요? 네, 좀 이상한 일들을 봤거든요. 만수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선박 수리 일을 해온 분이었다. 70세의 나이에도 눈이 밝고 기억력이 좋기로 유명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CCTV라고 부르곤 했다. 할아버지, 뭘 보셨는데요? 만수 할아버지는 나경을 다시 한번 보고 나서 말했다. 이 아가씨가 처음 왔을 때 말이에요. 머리하는 동안 계속 수납대 밑을 흘끗흘끗 보더라고요. 수납대 밑을요? 네, 원장이 뒤돌아서 있을 때마다 고개를 돌려서 수납대 쪽을 봐요. 처음에는 뭘 떨어뜨렸나 했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지연은 수납대를 바라봤다. 그곳에는 결제 단말기와 컴퓨터가 있었다. 아, 지금은 화재로 고장났지만. 그리고요. 두 번째 왔을 때는 더 이상했어요. 머리 말리는 동안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꽤 크더라고요. 만수 할아버지의 기억력은 정말 대단했다. 마치 녹화기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뭐라고 했는데요? 유원장 초본이랑 지장 도장은 내가 구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번쩍 뜨였죠. 지연과 나경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유원장과 도장 얘기를 나경이 전화로 했다고. 할아버지, 정말 확실하세요? 내 귀가 아직 멀쩡해요. 분명히 들었어요. 유원장 초본이랑 지장 도장은 내가 구해라고. 나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입을 벌려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경 씨? 지연이 부르자 나경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가씨,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분명히 들었다고요. 그때 미용실 문이 또 열렸다. 오혜자 할머니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 오신 것 같았다. 원장, 안녕아.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지연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혜자 할머니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도 이상한 걸 들었는데. 뭐를 들으셨어요? 이 아가씨 말이에요. 지난번에 파마하고 있을 때 누군가랑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혜자 할머니도 만수 할아버지 못지않게 귀가 밝은 분이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길러진 능력이었다. 뭐라고 하는 걸 들으셨는데요? 지장 도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장 도장은 내가 구해라고 했는데 지장 도장이 뭔지 몰라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나경이 벌떡 일어났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할머니들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하지만 두 분의 증언은 너무나 일치했다. 게다가 둘 다 이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산 믿을 만한 분들이었다.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나경 씨,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과 당신 이모가 뭘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나경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원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이모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이용당했다고요? 이모가 원장님이 제 친어머니라고 확신한다면서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쉽게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래서 가짜 유언장을 만든 거군요. 저는 정말 친어머니를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모가 도와준다고 해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경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지연은 판단할 수 없었다. 만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원장, 이 아가씨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본 게 분명해요. 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분명히 지장 도장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연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나경이 정말 자신의 딸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게 한미라가 꾸민 사기극일까? 나경 씨,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경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원장님, 저는 정말 원장님의 딸이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그럼 이모를 만나서 모든 걸 정리하겠어요. 가짜 유언장도 유전자 검사도 모두 취소하겠어요. 지연은 나경의 말을 믿어야 할지 고민했다.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온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나경 씨, 만약 정말 내 딸이라면. 네.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다가와야 해요. 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원장님. 모든 걸 바로잡겠어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과연 나경이 진심을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의 일부일까? 단골 손님들의 증언은 분명했다. 나경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미라와 함께 이 모든 일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지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나경이 떠난 후 지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단골 손님들의 증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유언장 초본과 지장 도장. 분명히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하지만 나경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진짜 후회하는 것 같기도 했고 또 다른 연기 같기도 했다. 원장, 괜찮아요? 오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할머니. 그런데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와 만수 할아버지가 증언해주지 않았다면. 뭘요? 이런 일에 나서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원장, 정말 그 아가씨가 원장 딸일까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가 진짜인지. 그날 저녁 지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복잡했다. 한미라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분명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다. 예전에 이 동네에 살았다고 했으니 혹시 어머니 친구 중에 있었을까? 지연은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뒤져봤다. 옛날 주소록, 사진첩, 일기장 등을 하나씩 살펴봤다. 그런데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한미라.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이번엔 사업 자금이라는데 믿을 수 없다. 일기 날짜는 20년 전이었다. 그리고 몇 장 더 넘기니 또 다른 기록이 있었다. 한미라가 지연이 이를 알고 있다며 협박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동네에 소문을 낼 거라고 한다. 정말 나쁜 여자다.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한미라가 예전부터 어머니를 괴롭혔다는 뜻이었다. 자신의 미혼모 과거를 알고 협박까지 했었다니. 더 뒤져보니 한미라에 대한 기록이 계속 나왔다. 돈을 빌려간 것, 갚지 않은 것, 그리고 협박한 것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상상이 됐다. 그럼 이번 일도. 지연은 깨달았다. 한미라가 예전부터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상속까지 가로채려고 한다는 것을. 지연은 과거 입양 서류를 관리하던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40년 전 입양 기록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40년 전이면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텐데요. 그때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도 혹시 확인 가능한 게 있을까요? 내일 오시면 찾아보긴 해드릴게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연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복지관 직원은 심각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 그런 일이.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시에 문서 위조 사건이 있었거든요. 문서 위조요? 네, 입양 서류를 위조해서 돈을 받고 아이들을 불법으로 입양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발각돼서 처벌받았는데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 사람 이름이 뭔가요? 한미라라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지연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역시 한미라였다. 그 여자가 40년 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던 것이다. 혹시 그때 피해를 본 사례가 있나요? 많았죠. 가짜 입양 서류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대부분 나중에 진짜 부모를 찾겠다며 또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지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한미라가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고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내일 꼭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어머니의 유품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침실 깊숙이 숨겨져 있던 오래된 금고를 발견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한 것들은 금고에 있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다. 금고에는 숫자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비밀번호가 뭘까? 지연은 여러 숫자를 시도해봤다. 어머니 생일, 자신의 생일, 집 주소. 모두 틀렸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어머니가 평생 가장 아끼셨던 단어가 있었다. 엄마라는 말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죽어도 너에겐 영원한 엄마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혹시나 해서 엄마를 숫자로 바꿔봤다. 이응영, 어우, 미음육, 아일. 561. 딸깍. 금고가 열렸다.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금고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친모 확인 편지였다. 병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40년 전 지연이 아이를 낳았다는 공식 기록이었다. 두 번째는 사진 원본이었다. 나경이 가져온 것과 똑같은 사진이지만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 손녀야 언젠가 꼭 찾아라. 할머니가 평생 기다리고 있을게. 세 번째는 어머니의 자필 노트였다. 병상에서 쓰신 것 같았다. 손글씨가 떨리긴 했지만 분명히 어머니 필체였다. 지연아, 미용실과 모든 재산은 너에게 상속한다. 내가 평생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것이니까. 만약 내 손녀가 나타난다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렴. 하지만 상속은 너의 몫이야. 가게는 너의 손으로 지켜나가렴.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작년 2월 28일. 가짜 유언장 날짜보다 보름이나 빨랐다. 지연은 눈물이 났다. 어머니가 진짜 유언을 남겨두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가짜 유언장과 완전히 달랐다. 어머니. 지연은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생각해 주셨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다. 노트 마지막 장에 한미라에 대한 경고가 적혀 있었다. 지연아, 한미라를 조심해라. 그 여자는 예전부터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었다. 만약 내가 죽은 후에 그 여자가 나타난다면 절대 믿지 마라. 이 노트가 증거다. 어머니가 한미라의 정체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증거를 남겨두신 것이었다. 지연은 모든 서류를 정리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증거가 충분했다. 친모 확인 편지, 진짜 사진 원본, 그리고 어머니의 자필 유언장. 다음 날 아침 복지관을 찾아갔다. 담당자가 40년 전 기록을 찾아줬다. 역시 있네요. 당시 한미라가 위조한 서류 목록에 윤지연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위조했다고요? 네, 가짜 입양 서류를 만들어서 친모를 속이고 돈을 받았어요. 실제로는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놓고 나중에 친모에게 아이를 찾아주겠다며 또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었죠. 지연은 충격받았다. 그럼 자신이 보낸 아이가 정말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뜻이었다. 그럼 나경이라는 아이는 한미라가 만들어낸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상속을 노리는 거죠. 지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한미라가 40년 전부터 계획한 긴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경은 그 사기극의 핵심 인물이었다. 이 자료들 공식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법정에서도 쓸 수 있는 증명서를 만들어 드릴게요. 지연은 복지관을 나서면서 결심했다. 이제 한미라와 나경의 정체를 모두에게 밝혀야겠다고. 더 이상 이들의 사기에 당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진실의 열쇠로 이 모든 거짓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지연은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뒤에서 끌려다닐 수 없었다. 진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명확히 밝혀야 했다. 무료 시니어 롱펌 클래스를 열겠습니다. 지연은 동네 게시판과 SNS에 공지를 올렸다. 평소 자신을 찾아주던 고객들과 이웃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라고 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한미라와 나경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이었다. 토요일 오후 2시. 미용실 앞 골목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단골 할머니들부터 동네 주민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젊은 사람들까지. 미용실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문을 활짝 열고 골목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지연은 간이 마이크를 준비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가져왔다. 어머니의 자필 유언장, 복지관 증명서, 그리고 전문가 감정서까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이 말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롱펌 클래스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인데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피해를 당하실 수 있어서요. 그때 사람들 사이로 나경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뒤로 중년 여자 한 명이 따라왔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저 여자가 한미라인가 보다. 지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경과 닮은 구석도 있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원장님. 나경이 앞으로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나경 씨 왔군요. 그리고 그분이 제 이모예요. 한미라예요. 한미라가 나경을 밀치고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윤지연 씨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진실을 말하려고 해요. 지연은 차분하게 답했다. 한미라 씨 40년 전부터 우리 가족을 노려온 게 맞죠? 한미라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금방 뻔뻔한 미소를 지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나경이가 친어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지연은 첫 번째 증거를 꺼냈다. 복지관에서 받은 증명서였다. 40년 전 한미라 씨가 문서 위조로 처벌받은 기록이에요. 가짜 입양 서류를 만들어서 돈을 받았죠.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 일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옛날 일인가요? 지연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다. 저희 어머니가 쓰신 일기예요. 20년 전부터 한미라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안 주면 제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기록들이 여기 다 있어요. 지연이 일기 내용을 읽어주자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그리고 이건 진짜 유언장이에요. 지연은 어머니의 자필 노트를 보여줬다. 어머니가 직접 쓰신 유언장입니다. 날짜는 작년 2월 28일. 한미라 씨가 만든 가짜 유언장보다 보름이나 빠르죠. 한미라가 소리쳤다. 그 노트도 작아야. 당신이 만든 거라고. 그 순간 박만수 할아버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한미라 씨, 이것도 작은가요? 만수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화재 전날 밤 미용실 창고에서 봉투를 본드로 떼어내는 당신 모습이에요. 제가 직접 촬영했어요. 동영상 속에서 한미라가 창고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서류를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창고에 들어갔죠? 열쇠는 어떻게 구했고요? 만수 할아버지의 질문에 한미라가 말문이 막혔다. 그때 오혜자 할머니도 나섰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혜자 할머니가 휴대폰으로 녹취를 재생했다. 나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장 도장은 내가 구해. 그리고 이어서 한미라의 목소리도 들렸다. 유언장 날짜 조작도 잊지 마. 동사무소 도장은 내가 해결했으니까.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한미라가 혜자 할머니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당신이 뭔데 녹음을 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렸다. 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자고요. 나경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모,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요. 나경이 지연에게 다가왔다. 원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처음에는 정말 엄마를 찾고 싶었어요. 나경 씨. 하지만 이모가 시키는 일들이 점점 이상했어요. 가짜 서류를 만들라고 하고 유전자 검사를 조작하라고 하고. 나경의 고백에 한미라가 화를 냈다. 나경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이모, 엄마가 아니어도 저는 범죄 공범은 못 돼요. 나경이 울면서 말했다. 원장님이 제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것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도 이모가 조작한 거고요. 지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나경이 마침내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그냥 이모 친구 딸이에요. 이모가 돈을 주겠다고 해서 연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것이 조작이었던 것이다.
한미라가 마지막으로 발악했다. 증거가 뭐 어때서? 윤지연, 너도 미혼모였던 게 사실이잖아. 그 창피한 과거를 동네에 다 알릴 거야. 하지만 지연은 담담했다. 한미라 씨 40년 전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린 나이에 힘들었지만 그것도 제 인생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가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이 미용실을 사기꾼들한테 빼앗길 순 없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지연의 용기에 감동한 것 같았다.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았다. 경찰이 도착하자 한미라가 도망치려고 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막았다. 한미라 씨 문서 위조, 사기 미수, 그리고 방화 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어요. 경찰관이 말했다. 나경은 지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원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지연은 나경을 일으켜 세웠다. 나경 씨 일어나세요. 그리고는 미용실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네. 머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나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저는 잘 들어요. 머리를 바꾸면 마음도 바뀌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롱펌 제대로 해드릴게요. 지연이 가위를 들었다. 나경 씨,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아요. 거짓말로는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가위 소리가 잔잔히 울렸다.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봤다. 한미라는 경찰차에 타면서 마지막까지 소리쳤다. 나경아, 너 이러면 안 돼. 우리 계획이. 하지만 나경은 돌아보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지연이 마지막 손질을 마치며 말했다. 나경 씨, 거울을 보세요. 나경이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에는 새로운 자신이 있었다. 예뻐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장님 감사해요. 그리고 진짜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 진짜 자신의 가족을 찾아가세요. 지연의 말에 나경이 웃음을 지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면서 박만수 할아버지가 지연에게 말했다. 원장, 정말 용감했어요. 할아버지,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혜자 할머니도 웃으며 말했다. 우리 동네에는 이런 사기꾼들이 발을 못 붙여요. 다들 서로 챙기고 사니까. 지연은 감사했다. 혼자였다면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날 저녁 지연은 미용실에서 혼자 정리를 하며 생각했다. 40년 만에 마침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의 과거를 가지고 협박할 수 없을 것이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것이다. 정직하게, 당당하게. 한 달이 지났다. 부산 영도의 골목은 여전히 바다 냄새를 머금고 있었지만 바다빛 헤어는 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더 밝아졌고 더 활기차졌다. 무엇보다 지연의 표정이 달랐다. 40년간 마음에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해 보였다.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미라는 문서 위조, 사기 미수, 그리고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다. 특히 박만수 할아버지가 촬영한 동영상과 오혜자 할머니의 녹취록은 결정적이었다. 나경은 공모 정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 검찰에서는 나경이 한미라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피해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나경 본인은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원장님 시간 있으세요? 목요일 오후 나경이 미용실을 찾아왔다. 한 달 전 그 소동 이후 처음이었다. 얼굴이 많이 달라져 보였다. 화장기 없는 소탈한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진실해 보였다. 나경 씨, 어서 와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앉으세요. 지연은 나경을 미용 의자가 아닌 손님용 소파에 앉게 했다. 이제는 미용사와 고객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냥 서로를 알게 된 두 사람의 관계였다. 원장님 사과하러 왔어요.
제대로 된 사과를요. 나경이 고개를 숙였다.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경 씨 고개 들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받으신 상처는 어떻게 해요? 40년간 찾고 계시던 딸이라고 믿게 만들어 놓고. 나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경 씨, 그 일로 오히려 깨달은 게 있어요.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40년 전에 보낸 그 아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만수 할아버지, 혜자 할머니, 그리고 이 동네 모든 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지켜주고 아껴주는 진짜 가족 말이에요. 나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나경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부산 떠나서. 원래 살던 곳으로요. 좋은 결정이에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데. 나경이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모가 제게 준 돈이에요. 전부 원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나경 씨,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이 돈으로 시작하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요. 원장님이 받아주세요. 지연은 나경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돈을 받았다. 그럼 이 돈으로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미용 서비스를 하겠어요. 나경 씨 이름으로요. 정말요? 감사해요, 원장님. 나경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었다.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고 박만수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나경이 아가씨도 왔네. 어떻게 지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잘 됐네. 젊은 사람은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중요한 건 배우는 거야. 만수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나경이 감동받는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그때 동영상 찍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뭘 당연한 일이지. 우리 동네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용서 안 해. 그때 오혜자 할머니도 들어왔다. 어머, 나경이도 왔네.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때 녹음해 주신 것. 정말 감사했어요. 녹음이야 뭐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용기지. 혜자 할머니가 나경의 손을 잡았다. 나경아,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젊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따뜻한 장면을 보며 지연은 뭉클했다. 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새삼 깨달았다. 원장, 그런데 진짜 딸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계속 찾아볼 거예요. 하지만 예전처럼 조급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 만나게 되면 만나는 거고 아니면 말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혜자 할머니가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나경이 일어났다. 원장님, 저 이제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지연이 나경을 미용 의자로 데려갔다. 마지막으로 머리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새 출발 기념으로요. 정말요? 감사해요. 나경이 의자에 앉자 지연이 정성스럽게 머리를 손질해 주었다. 이번에는 롱펌이 아니라 단정한 단발머리였다. 나경 씨, 거울 보세요. 나경이 거울을 보고 놀랐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더 젊어 보이고 더 밝아 보였다. 와, 정말 예뻐요. 이게 저예요? 네, 진짜 나경 씨 모습이에요. 이제 누구도 속이지 말고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세요. 네, 원장님. 약속해요. 나경이 일어나서 지연에게 깊이 인사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해요. 원장님 덕분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나경 씨도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나경이 문을 나서면서 돌아보며 말했다. 원장님, 나중에 좋은 소식으로 다시 뵐게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나경이 떠난 후 미용실은 고요해졌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 40년간 간직해온 비밀, 갑자기 나타난 딸이라는 사람, 그리고 상속을 노리는 사기꾼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원장, 뭘 그렇게 생각해요? 만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그냥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지. 맞아요, 할아버지. 그런데 원장은 잘 해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누구나 그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지연은 미용실 정리를 하면서 라디오를 켰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자신이 더 강해진 것 같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멋은 머리카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연이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진실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롱펌처럼 오래갑니다. 창밖으로 영도의 바다가 보였다. 해가 지면서 바다가 황금색으로 물들었다. 내일도 모레도 이 바다는 변함없이 여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이 자리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지연은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다. 골목길에는 저녁을 준비하는 이웃들의 정겨운 소리가 들렸다. 진짜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에필로그. 6개월 후 지연에게 편지 한 통이 왔다. 발신인은 한나경이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고향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작은 카페를 차렸는데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원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그리고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양부모님이세요. 40년간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원장님 정말 감사해요. 언젠가 꼭 인사드리러 갈게요. 지연은 편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나경이 진짜 행복을 찾았다니 다행이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미용실을 찾았다. 혹시 윤지연 원장님이세요? 30대 중반의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얼굴이 지연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원장님의 딸일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천천히 말해보세요. 그리고 일단 앉으세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연은 두렵지 않았다.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증명해주니까.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전의 반전이 더 궁금하시다면 인생 청취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누군가의 용기와 지혜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